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 불나겠네라고 이제 했던 그 표현은 이제 내년에 실제 지방선거 때 기대를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공약상 이행을 하고 신속 추진 이런 것들이 이제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산에서 이제 불나겠네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민주당에서 뛸만한 후보들은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뭐 몇 분들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고. 타천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이제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뭐 이래저래 회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회자가 되고 있어. 좀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부산시장 후보로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최인호도 있고 예. 우리 전재수 의원도 표현 안 하지만 내심 예.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예. 박재호 예, 예. 뭐 이런 분들. 박재호 전 의원.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방송 뭐 전국에서 다 보니까 부산 국회의원들 전직 국회의원 다 기억을 못 하니까. 뭐 그런 분들 뭐 이재성 지금 시당위원장도 좀 생각이 있었죠. 예, 뭐 이번에 서은숙 최고위원도 이번에 식사 초대 받았던 부산 쪽에는 전 현직 지도부 중에 물론 한 본인이 분이 뭐 그렇게 뭐 생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직접은 못 들어봤고. 아 그래요? 예. 근데 인물군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긴장감 있는 지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아마도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부산 쪽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의 패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어떻게 이제 합의 추대가 되든 아니면 뭐 경선을 하든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과거 공식이 있었을 것이고 이재명 정부 시대에 이제 지방선거 출마하는 민주당의 그 패턴은 자 어떻게 갈 것이냐 당원 주권주의라는 것을 이제 시작했고 네. 최근에 있었던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실행되는 원내대표 경선에도 당원 권리당원들이 네, 20% 20% 가 반영되는 들어가죠.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대통령 국민주권의 시대에 당원주권주의로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지금까지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 있는 기초의원, 광의의원 사실상 뒤에서 밀고 누가 민다 어쩐다라고 하면 반은 이미 내락이 돼 있는 상태. 절반 정도는 뭐 경선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번에는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부산에서 당원주권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시민주권주의까지 확장을 시켜서 후보를 뽑는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시대적 변화를 읽고 거기에 먼저 적응하는 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보통 광역단체장 경선은 이제 시민 여론조사 50%, 당원 50% 아마 그 골격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1년 만에 열리는 지선입니다. 예,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를 선택하는 시민들의 선택 기준과 또 당원들의 선택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통되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서 누가 가장 능력 있고 네. 화끈하고 추진력 있게 뒷받침을 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인가. 네. 그 기준을 가지고 저는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후보가 해양수산부 이전 또는 뭐 가덕신공항 뭐 조기개항 또는 뭐 부산에 여러 가지 해난들이 있습니다. 네. 북한 재개발도 있고. 자, 그런 굵직한 부산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공약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했고 또 실천하려고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 아무리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그 시장이 받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 사상 누각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 대통령의 선의를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누가 부산에서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나.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부산에 있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여전히 그 중도 실용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1%, 40%의 지지율을 받았다면 윤석열도 50%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다. 김문수. 네, 라는 걸 예. 어쨌든 이게 마음속에 예. 김문선의 윤석열 숨어 있는 것 같으니까 예. 그 지지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민주당이 부산에서 운동권 강성 진보 이미지보다 아까 전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 중심 그리고 균형 감각 있는 정치, 예. 시정, 운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믿고 맡겨도 되는 후보군인가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4명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최인호 전 의원님 실무형 이미지 굉장히 강하다. 하지만 인지도 면에서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은숙 기초자치 기반 여성 정치인으로 상징성은 굉장히 크다. 이게 장점이고요. 김재성 젊다. 이재성. 네, 이재성 젊다. 쇄신적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검증 시간이 짧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완하시겠어요? 인지도는 이제 제가 뭐 부산에서 거의 고향이고 네. 또 대학도 다녔고 지금까지 정치를 계속 부산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는 국회의원도 2번 했고 또 제가 이제 정규 선거로는 5번 출마를 했어요. 5번 정규 선거에서 다 출구조사는 제가 다 이겼습니다. 마지막에 역전패를 다 당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인지도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막판 뒷심이 부족했는데 그것 자체는 뭐 여러 요인이 있지만 뭐 일단은 제 능력 부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막판에 1%, 2%, 3% 자꾸 뒤져서 제가 이제 역전패를 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물론 지역주의 뭐 이런 걸 극복하고자 했던 거 아직도 지역주의가 좀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네. 부산에서 기회를 줬을 때 탁 그것이 민주당한테 기회를 한번 줘보니까 확 바뀌더라 라는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실천해 본 경험이 적다.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북한 재개발 가덕신공항 다 자신은 이제 그때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가덕신공항도 2005년에 출발해 갖고 25년도 지금까지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거든요. 20년 만에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큰 국책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효능감 이야기했습니다. 효능감 자체가 바로 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가덕신공항은 당연한 거지. 그런데 언제 하노? 이게 이제 누가 해줬다는 거에 대한 어떤 평가, 좋은 평가보다는 왜 안 해주노 이런 쪽으로 해서 또 불만 쪽으로도 가는 것도 있고. 바로바로 뭔가. 예, 그런데 이제 해수부 되니까. 이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네. 다르죠. 해수부 이전이 청사 새로 짓고 직원들이 주로하려면 몇 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빨리 하려면요. 임시청사 빌딩 하나 빌려가지고 직원들 이주할 수도 있어요. 그럼 청사는 나중에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 생각이지만 예. 자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라는 대통령의 그 말씀은 이런 식으로 빨리 할 거는 부터 해놓고 네. 또 뭐 이사하고 청사를 새로 짓고 뭐 또 그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런 거는 그 옮기는 과정에서 옮겨놓고 해도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주문이 아닐까. 그러면 이런 것을 정확하게 뜻을 읽고 실행에 와야 되죠. 그럼 해수부 공무원들도 설득하고 부산 시민들한테도 양해 구하고 당장에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예산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 시민 여러분 일단 빌딩부터 빌려서 이렇게 하도 되겠습니까? 그래 빨리 해라. 이러면 또 대통령실에 전하고 해양수산 비서관이 신설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늘 부산 와서 거의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와야 되죠. 그럼 우리 의견 전달하고 대통령께 직보하고 그럼 대통령이 또 지시해서 또 이제 빨리 이제 하도록. 그러니까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부산시장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이제 원활하게 될 테고. 공약 같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 전이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산의 특수한 정치 지형을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의 인연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친명, 찐명 이렇게 활동한 현역 정치인들이 거의 없었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바람이 불고 나서 자 이재명과 함께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중적인 이제 성격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처음부터 지지해왔던 부산, 울산, 경남의 소위 말하는 이제 정말로 풀뿌리 당원들은 네.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에도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이재명 지지 안 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숟가락 얹어? 이런 느낌일까요? 그런데 이제 숟가락을 얹는다고 비판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숟가락 얹는 형국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산은 이제 독특한 정치 지역이 있죠. 말 그대로 홀로 서기 해가지고요. 밑바닥에서 정말로 팍팍 끼면서 겨우 되거나 대체로 안 되거나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한 15년, 20년 해온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역량은 출중한 분들이에요. 부산 민주당이 국회의원 됐다는 것은 오히려 국힘에서 국회의원 3선왕보다 더 어렵게 국회의원이 되는 그 지역에서 살아남는 아주 독특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죠. 회고 투표랑 전략 투표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전 대표님 팬클럽은 아니신 거죠? 아니요. 어찌됐든 이제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이제 각자 도생을 하면서 살아왔던 이제 국회의원 재선했지만 3선에 또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아깝게 떨어지고 이기더라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싸우다가 이기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정치 신인이 와서 이 사람과 손을 잡고 내가 정치를 크게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독특한 정치 구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은 정말로 한쪽에 몰려서 탄압받고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재명이 살아나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하면서 온몸을 던져서 보호를 했던 이 당원들이 봤을 때는 부산 정치인들 이재명과 무슨 관계 있어? 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거 충분히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부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대표로 뽑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잘 이행을 할 것이냐는 그쵸. 것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부산에 실질적으로 내 삶에 효능감, 그다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자치단체장을 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당원들은 최인호 의원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예를 들어서 박재호 의원도 뭐 그다지 마음 안 들고, 그 다음에 전재수 의원도 하면 좋기는 좋겠는데, 에이 잘 모르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부산시당위원장 이재성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하겠느냐 또 이런 생각이 이제 동시에 드니까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로 풀뿌리부터 밀었던 당원들은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에서 누군가는 대표가 되어야 하니까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원이 누구냐라고 이제 선택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조금 섭섭해하는 마음도 풀어야 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밀었던 부산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내가 책임자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 단체장이 되느냐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못 이기지 않습니까? 좀 더 확장시킬 사람은 또 누구냐? 왜냐하면 50%를 넘겨 이길 거 아닙니까? 지금 뭐 40% 돼가지고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네. 또 확장을 시키는 가능성, 잠재력을 가진 후보가 누구냐라면서 이제 정리가 될 텐데, 저는 이제 일희일비할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부산의 정치 구도가 외부에서 보면 좀 독특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을 풀어낼 리더십을 가진 주자가 나와서 설득을 시켜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정권하고도 잘 긴밀하게 연결되는 인물이어야 하고 지역과도 잘 연결되어야 되는 인물이 동시에 소통 능력까지 좋아서 실행 능력을 갖추면 그 사람은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평가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예. 아주 뭐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한 정치인은 부산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길어봤자 한 1, 2년 정도 수준이고, 뭐 그래봤자 6개월 된 사람하고 1년 된 사람 50보 100보 아닙니까? 자, 그렇듯이 왜 그렇게 되냐면 부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어떤 정책과 가치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인맥적으로 보더라도 학생운동 때부터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들 또 이래저렇게 얽히고 설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범인맥들 이 또 부산 정치의 주례를 이뤘고요. 네. 물론 기득권적으로 활동한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산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그 정치인이 얼마만큼 접목이 잘 될 것이냐를 놓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 정치인을 먼저 놓고 노무현 대통령 관계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첫 출마했던 12년도입니까? 그때 이제 문재정하고 경선할 때 안희정, 뭐 이재명이 세 사람이 3파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선거 때, 이재명이라는 그 정치인은 그때 이제 부산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부산에서는 이제 3등을 했죠. 네. 1등 문재인 당연히, 2등이 이제 안희정인데, 의외로 보니까 안희정 턱 밑에까지 온 거라, 이재명이라는 분이. 1%. 성남시장인데, 네. 뭐 기초단체장 하는 사람이 뭐 부산에서 표가 이렇게 많이 나오노? 알고 보니까 이 손가락 혁명군들이 부산에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찐명들이에요. 부산에 해봤자 그때 뭐 몇백 명밖에 더 됐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몇만 명으로 불어났지만. 그런데, 당원들이나 찐팬들은, 시민들에는 찐명들이 많다. 그러나 정치인 중에서는 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다 그렇게 기성 정치권의 유력주자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도 사실은 뭐 5년 전부터 이재명하고 관계 있었던 정치인 출마 군 속에서 손들어봐면 아무도 못 들이죠. 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기환 대표님 너무나 잘 설명했듯이 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뭐 친이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 다만 이제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에 의지가 부산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그 공약들을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느냐, 그 만들 책임자가 누구냐,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하는 길이다, 성공시키는 부산에서의 길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선택 기준이 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왜 부산, 울산, 경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다 중요하고 모든 산업 분야가 네, 중요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논의나 논쟁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하면 좀 더 많은 후보군들이 지금 나왔어. 우리 네.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지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 불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매우 치열하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좋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출마는 또 후보 자신도 엄청 지금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과 친하다 안 친하다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라는 것은 출발 지점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실력과 역량으로 사람을 쓰고 안 쓰고는 결판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도 관계를 중시할 수가 없어요. 원래 살아왔던 것도 관계라는 것을 인정만 하지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부산, 울산, 경남의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실력과 역량으로 가도록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이 빨리 나서서 다 활발하게 활동을 해라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부산, 울산, 경남이 아니라 대구, 경북도 그러면 22%, 24% 얻었다고 저 쫄딱 망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지역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지 말고 그 지역에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계기로 어떻게 다시 일어설 건지를 좀 논의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그 과정들이 좀 알려지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풍부한 토론이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중요한 이제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으로 이 토론이 불경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국적인 이슈를 다룰 때 지역에서 지금부터 농객들이 출마 예정자들이 함께 나서서 치열하게 저는 싸우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연설이었습니다. 맹연설. 예, 저희가 그- 일주일 동안 그 이재명 정부의 K 국무회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샘플로. 이제 예.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많은 분들 부담이 하니까 아니, 제 커지시나 봐요. 이제 진심으로 정하는 것은 뭐 최인 의원이 오셨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논의가 활발해야 됩니다. 서울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네, 지금.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전화 올 때 맞습니다. 기다리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현장에서 뛰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제 자랑이 아니고 부산 공약을 우리 이재성 시당위원장도 제안을 했고 전재수 의원도 제안을 했고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또 제안을 했겠지만 제가 해양수도 공약의 그 한 챕터에서 해수부 이전, 네. HMM 이전, 회사전문부번, 해양수산비서관 다 100% 받아들여졌어요.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셨던 인물인 그래서 거죠? 파일로 달라 해서 파일로 줬고 그 중간에 이제 역할을 했던 분이 전현희 최고위원이 북구강로 시대인데 빨리 공약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시장의 뜻이 있었으니까 작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력인 거를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정준우 씨라고 있어요. 예. 그분이 또 정책통인데 그걸 같이 뚝딱뚝딱 이틀 만에 해가지고 드렸어.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 당시 이제 대표가 보고 파일로 달라 해서 파일로 급하게 또 고치고 주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보수의 결집은 이재명이 싫어서가 아니고 의원님 민주당이 그 부울경 혹은 보수가 결집된 그 지역에서 민주당만의 해석으로 민주당만의 해결 방식으로 들이밀어서이다. 그걸 반감을 갖는 인물, 반감을 갖는 지지자들이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 긍정적인 그 반응을 보일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영남 보수 정체성, 부산 민심 이거 어떻게 다 설득할지 생각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일종의 정서의 문제로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똑똑하고 네. 정책도 좋고 뭐 다 괜찮은데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싫다 싫어. 참 그 정서의 문제를 참 극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DJ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부산에서 15.4%를 받아서 당선이 됐지만 그 전에 92년도 선거에서 11.7%, 네. 그다음 당선될 때 15.4%, 3.7%를 증가하는 데서요. 그때 그 표가 부산이 400만이 가까운 데 아닙니까? 유권자가.
그 투표율도 거의 90% 가깝기 때문에 그때 3.7%라는 거는 25만 표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만큼 결정인데 그 25만 표가 넘어오는 거는 누구였느냐? 지식인들, 고관여층들. 네. 정서적으로 DJ는 안 돼, DJ는 안 돼 라고 했던 사람이 IMF로 국가적 위기에 오니까 이런 위기에는 든든한 사람이 필요하지. 그래서 든든한 대통령 김대중 이 슬로건에 이제 동의해서 이제 3.7%가 넘어왔듯이 네. 지금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40%밖에 못 얻었지만 이제 10% 남았잖아요. 만약에 다수를 점하려면 40%까지는 왔는데 이재명 다 좋은데 좀 싫는데 이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저는 효능감. 부산이 제3의 도시로 사실상 추락했는데 인천보다도 1인당 GRDP가 추월당한 지가 4년째고 5년 있으면 인구마저도 이제 추월당한다라는 그런 위기감. 국가 소멸 도시, 위기 도시의 1호로 강력단체장 중에서는 부산이 지정된 겁니다. 이 정도로 부산이 지금 엄청난 위기로 돼 있는 이 시점에서 해양수도 공약이 만약에 5년 내내 성공해서 좋은 일자리 5만 개, 인구가 10만 명이 는다 라고 하면 그게 눈앞에 가시적으로 딱 보이려는 시점인데 이걸 성공시켰다 또는 성공시키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의 선택을 한다 이러면은 그냥 싫은 게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이제 결과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비주얼하게 내한테 지금 갖다 주는 거예요. 뭔가 이익을. 그러면 그 정서적인 문제는 그 속에서 극복할 수 있다. 이 10%는 저는 1년 안에 충분히 그런 효능감을 느끼게 하고 즐기게 함으로써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각도에서 제가 좀 설명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